저는 지금까지 미국을 45년 살아온 재미동포 김일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북을 방문하게 된 것은 1992년, 그러니까 공산권이 붕괴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재미 한인 의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갔었어요. 그것이 첫 인연돼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공관절 치관수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쭉 인공관절 수술 전수하고 이런 걸 하느라고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북한 쪽에서도 바라보고 또 남쪽에 와서 미국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다 같이 얘기 나누고 있지만 사실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또 북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북하고도 다르고 또 남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뻔히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평양의학대학병원이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주로 일을 해왔는데 다른 조금 전에 이 남북연합방이라는 좀 생소한 얘기를 아까 멘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이제 질문 시간 내에 많이 나오는 대답도 그러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요새 통일대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뉴시스 통신 기자가 질문을 해왔어요. 아니 오늘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이라고 했는데 통일대박은 박사님이 원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나는 사실 3년 전부터 이 얘기하는데 통일대박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가 대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대로만 따라가면 정말 민족사상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번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나씩 쫓아가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대로 유교 공동선언의 정신이 따라서요. 남과 북의 그런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의 연합주와 북의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서 제가 연합방이라는 새로운 말을 지어냈어요. 그 연합방이라는 건 뭐냐면 북과 남이 평화하자는 거고 평화라는 것은 지난 농민 김대중 진대의 노무현 정부 시절 10년 동안 이미 해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교류하고 협력하고 왕래하고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방 경제 공동체만 운영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돼가는 시절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려면은 반드시 제도화해서 다시는 돌릴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민족사상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저는요 강조에서 아방으로 나서 한 가지 나머지 함께 써보지 못한 기본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예컨대 자본 문제, 북에 있는 토지나 자원, 남쪽 북쪽의 기술과 인력인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경제 공동체 운영은 한 10년 정도 오면 지금 그렇게 남한 1인당 소득이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5, 6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국내 총생산은 GDP 20조 달러 조금 넘는데 그것도 또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그저 2%대에 머무르는데 그게 10%가 나타나. 대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북은 어떠냐? 북은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쪽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요구할 수 있는데 대신 액수를 따지면 남과 비해서 훨씬 더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걱정하는 뭐 실업 문제든지 복지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인민 생활은 복잡 것이 급격하게 이제 향상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 돈이 물론 드는데 보세요. 이 지금 북에 가보면은 우리 신미 여사 잘 보여줬지만 제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 수입제예요. 그러면 북의 생산 활동 여건이 열악해서 그거는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회 기본 시설이 너무나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 기본 시설이라는 전부 이런 것들 아니라 도로, 철도, 교양, 항만, 공항, 뭐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남쪽이 확충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남쪽에 돈이 있는 쪽이니까. 그러려면 또 사람이 필요해. 사람은 남쪽, 북쪽 다 있으니까 그걸 다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들겠냐 이거예요. 내가 의사로 경제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남쪽에서 얘기를 안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20여 명의 학자들이 연구업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리가 없는데 했는데 정말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걸 재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전에 1천억 달러 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북이 처한 고유한 그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액수를 추산해 보니까 이 남녀 총생산의 한 GDP 6.8% 그러니까 68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 통일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통일된다는 아니에요. 남북연합방이라는 것은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하는 것이지 통일된 지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만 운영되는 때문에 좀 더 적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이 기본 시설을 갖다가 확충시키려면 시설 자재 또는 인민들이 써야 될 생활 소비품인데 그게 당연히 남쪽에서 조달할 수밖에 여기서 생산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남쪽에서 숟가락 5,000개만 만들고 5천만 개만 만들고 됐는데 이제 7,500만 개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자연히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그리고 이런 거를 건설하려면 전 나라가 또 건설장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남과 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또 어디서 가져오는 인력? 실업자 많잖아. 실업자는 미취업자 그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인력을 갖추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 이후에 가장 과도하게 쏠려있는 비생산적 소모 문제를 국방에 동서하고 있는 북에 119만, 17만, 남쪽에 69만, 합해서 186만 명이 7,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세계를 주도하는 내가 사는 미국은 3억 명인데 140만밖에 안 돼요. 세계 제1인구로 가는 시장은 중국은 230만, 우리의 2배 정도나 되는 일본은 23만 자유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루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방을 정말 굳건히 했으면 평화를 하기로 했으면 각기 한 15 내지 20만을 축소하면 연합방은 한 35만 명이 있어도 된다고요. 이 전역장벽을 산업인력에다가 전부 전환하면 그때야 이 짝이가 다 메워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병력구의 문제가 무슨 분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병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소수 정예로 되고 그거는 아주 무대에서 직업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 뭐 그걸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참 많은데 저절로 따라오는 이득들이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남에서 만약에 50만이 직업에 봉사하게 되면 GDP 2% 200억 달러가 나와. 왜 나오냐? 지금 실업률로 인해서 국가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걸 역으로 다 계산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북의 경우는 아무리 인민군이 여러 건설공사에 많이 종사하고 있지만 더 큰 소득 증가를 2배 더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간의 그 경제 공동체라는 게 관세가 안 붙는다. 왜? 우리 남북 기본하는 세상은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한 관계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물론 WTO 같은 국제기구와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도 동서양 기본조약에서 국제사회가 민족 내부 거래를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것에서 자제한 생활 소비 부분을 갖다가 적어도 80% 이상, 그러니까 남녘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을 빼고는 80% 이상은 다 국산품으로 쓰면 680억에 80%는 540억, 5.4% GDP에 대한 실물 생산 증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고 보면은 내수 경제를 딱 5.4%에다 병력 산업에서는 7.4%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지난해가 뭐 2.8%였더니 10%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당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해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동안에 북의 기본 시장 확충되고 생산 활동을 증가하니까 북에서 자꾸만 생산성이 올라가죠. 소득은 통일되고 나서 1.4%의 국방료밖에 안 쓰기 때문에 유럽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됩니다. 그럼 세계는 1%보다 훨씬 적은 국방료에서 나라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이게 우리가 이 3%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68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첫 번째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군축에서 1.5에서 150억이다. 장기 저리 국제 차원으로 한 100억 정도 하고. 아 요새 뭐 조중동이니 대통령도 그러고 통일대학원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족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모든 돈을 걸고서는 투자하겠다고 통일국채가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한 300억 정도 책정하고 세금은 그저 1%만 해도 6.5%가 되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6.8%가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GDP가 아까 2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조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그리고 북도 남의 반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굉장한 거라고요. 그럼 그것도 다른 데고 비교가 없죠. 세계적으로. 세계 제일은 내가 사는 미국인데 16조 달러야. 그 다음에 반쯤이 이제 중국이고, 일본이 그저 6조 조금 못 되고, 독일이 3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조 4천억 원.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지금 이 GDP 200에서 2조 얼마에다 북이 남의 반 정도가 됐다. 그럼 우리는 이미 불란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국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내가 말하는 연합방 경제 공동체 청사진이라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거 시작하면 추가 이득이 또 생겨요. 참 기막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그 건물 하나 지어도 그 부동산 값 때문에 그냥 저런데 북의 땅은 전부 북이지라 공짜야 공짜.
거기다 짓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놈의 땅이 남보다 24% 더 커. 그 더 큰 땅에 사람은 남쪽 5천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2,500만 원밖에 안 사니, 우리가 정말 통일이 돼가지고선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는 날, 이거야말로 축복이죠, 축복.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숟가락 얘기를 했지만 7,5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동력과 내수시장이 금방 확대되니까 생산비도 절약되는데, 이거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살지만 거기서 라면 먹고 거기서 젓가락 한국에서 만드는 거 쓰지, 딴 데서 만들 수 있잖아요. 해동부가 얼마니까 700만 되잖아요. 그거 합하면 8,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우리 시대에는 항상 유럽의 선진한 나라들은 굉장히 크고 잘 사는 줄 알았죠. 이태리 인구는 6,100만이야. 대형 제국하고 또 연정은 6,300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다섯 번째는 프랑스 만나면 6,500만이, 우리 남북이 합한 8,200만 원, 독일하고 같아요. 또 한 번 우리는 큰 나라 5대국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독일 통일도 완전히 달라요. 독일은 통일하면서 그냥 하트를 1대1로 따고 임금도 똑같이 지급했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독대로 놔두고 나는 남대로 놔두는 연합방이라고요. 통일에 내가 제1단계로 설정한. 그렇기 때문에 남녘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불을 받으면 그쪽에는 200불을 받는데 100불을 받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통일되면 그냥 북에서 그냥 싼 노동 그냥 내려와서 우리 집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조장하는 이 남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자꾸 모르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이건 국민학교 산수 같은 일인데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북측에서 이러고 남측에서 이러지만 전문직들은 소수의 서로 남북이 교차해야, 그래야만이 더 생산성도 올라가는 그런 거는 있죠. 그러면 그건 국토와 인구의 문제만 땅이 조금 더 들어갑시다.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게 지하자원이 남쪽에 23배야. 근데 그 23배는 좋은데 세계 10위권에 드는 광물이 8종이나 돼. 그 8종은 여기에 가계정의 제4위, 5위 그런 이걸 갖다가 남과 북이 동력과 여기 전기 많잖아요. 북은 전기 없어요. 기술이 합작해서 발굴 개발해서 우리도 쓰고 수출도 막 얼마나 기간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기회가 하루 이 철광석이 150개나 많은데 남쪽보다.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배 만드는 나라 아니요? 자동차는 5번째고. 이거 뭐로 만듭니까? 자동차 배. 다 쇳덩어리 아니요? 그놈의 쇳덩어리를 갖다가 호주에서 비싼 값을 사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건 그 예 중에 하나인데 그 예도 하나예요. 특히 마그네사이트나 히토리 같은 거는 미래 광물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사는 건데 내구 화재를 쓰는 건데 미국도 벌써 마그네사이트 굉장히 물독들이 있어요. 게다가 석유, 서한만하고 동한만에 석유가 최소한 50억 배럴이 잠겨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시추되는 날은 남북의 위상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남녘 출신이지만 남녘은 동력보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훨씬 적은 나라예요. 여러분 11대 된 게 뭐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이거 무슨 셀폰, 반도체, 뭐 TV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돈 번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발전을 못했는데 중국은 다 따라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삼성 그런 거 꼭 사서 쓰지 안 해도 될 때가 됐어요. 중국이. 네? 그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게 별로 없어. 이 사람들 참 이렇게 많다고요. 남쪽이 정신 차리고 빨리 남한테 뺏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땅 위로 올라와 봅시다. 자연자원을 한번 보자고. 뭐 우리 모두 살아가는 금강산. 금강산보다는 좀 덜어지만 설악산도 좋은데 자연에 한번 관광이 떠올랐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살던 60년대에는 대관령에서 스키타로 다니는 건데 거기에 용품 스키장이랬나 봐요, 요새. 근데 지금 원산 위에다 쓰는 맛있는 스키장이라는 것은 용평 5, 6배 되는 스키장이었어요. 위도상으로 가도 좋고, 기후 좋고, 화도 좋고, 눈 안 올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거 정말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언젠가 18년인가 보는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경제 성장, 인구 증가하고. 이렇게 좋은데 휴전성 때문에 맥혀가지고 숨통이 끊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수로 연합방을 들고인지 이 휴전선 초점하는 걷어내는 백두대간의 숨통이 트여가지고 유라시아,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40억 인구, 거기로다가 젊은이들이 내가 자동차 타고 여기서 한국 자동차 타고 저 북한 거쳐가지고서는 대륙으로 가는 걸 꿈을 키울 수가 있는데 서울 사람이 돼서 그런 건 생각도 못해. 이제 비행기나 타고 배나 타야지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할 때 여러분들도 선배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다가 항상 불이익을 당한다. 왜냐하면 가까이는 중국과 일본, 좀 멀리는 소련과 미국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어서 실패만 당해왔고, 그게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우리가 배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달라요. 이거 거기만 보면은 우리는 지경학적 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보통 구호가 자기 땅에 발을 붙이면 세계를 보자고 했어요. 남쪽에서도 이제 이런 구호를 써야 돼요. 눈도 크게 뜨고 더 멀리 보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계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계지도 아니에요. 북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도 없는데 나의 모국은 지금 요 9층에 있어요. 일본도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게 육로. 그 다음에 해로는 이렇게 말라카 해협에서 수에즈 캐널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육로는 14일이 걸리는데 이건 해로는 45일이 걸려요. 45일 운송비가 얼마나 싸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도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물리 중심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교역이 확대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20억 달러 통과료를 받을 수가 있어. 지금 남쪽에 10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의 10억 달러는 굉장히 큰 거죠. 남쪽에서 지난 좋은 정부 시절에 1년에 4억 달러 준 걸 퍼줬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년은 얼마나 크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늘 얘기하는 이 시베리아 천연가스관 연결 보면은 가스값이 싸지는 데가 운송비가 70%나 절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 시절에 배운 건데 남진하는 러시아, 왜 그러냐면 브라디보스토크이 한국인데 그게 얼어. 겨울에 얼어가지고 한국 후실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낮은 선봉이라고. 또 중국은 옛날에는 발전을 못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해서 최대 수출 국가가 되고 나니까 세계 이 동북 산중에서 이 해양보다 일본하고 북남아메리카보다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좀 보시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백두산이죠. 두만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동해에다 흘러 들어오는데 러시아는 다행히 그래도 여기까지 해서 국경을 깨고는데 중국은 여기서 딱 맥혀서 바다로 나가기로 딱 맥혀 있어. 누가 잡고 있어요? 요 길목을. 우리의 분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지금 야단이 났어요. 중국은 여기 창지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교통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신민 여사가 그 얘기를 다 못하고 그랬겠지만, 그리고 이 낮은 선봉이 딱 여기 있거든. 그리고 가지고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로 다 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지면 정말 직경학적 이점이 생기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언제 시작하면 좋으냐 하니까 늘 얘기가 뭐냐면 조금 더 부자가 된다면 해야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시켜왔다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분단이 계속되면 오늘 100억 달러까지 썼으면 그냥 그건 없어진 겁니다. 오늘 분단을 종식하면 내일서부터 100억 달러를 안 쓰고 그 돈이 이득 창출을 됐다.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야말로 이렇게 쉬운 산수가 아니습니까? 게다가 남쪽의 전자통신 산업기술은 세계적이죠. 경영 실력도 빛나죠. 북에는 정밀기계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 우주과학기술 세계적 아닙니까? 근데 할 줄만 저런 못된 놈하고 생각하는 게 남역사관들이 성립된다고. 하긴 뭐가 나쁘니까 여러분 핵발전소 23개 있어서 이만큼 갖고서 이렇게 힘차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위성 쏘는데 미사일 기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공위성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하나 남의 거 쏘아주면 돈이 여러분 러시아한테 갖다 바치고 생각나죠? 나로 때문에 일본한테 군사적으로만 생각하고 비군사적 평화적 보호를 하면 이게야말로 눈앞에 무수한 데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리아 연합 경제청사진에 대해서 자극이만 하면 이게 반만년 민족사 최고의 경제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남북들이 딱 중단돼 있잖아. 계약자랑 안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이 떠들었습니까? 아까 신민 여사도 계약자가 자유민주주의 자신 있으면 안 돼요. 이산가족도 가서 제주도 만나라고 해도 끄떡없이 해줄 거 아닙니까? 이번 방송도 못 듣고 이번 방송 들으라고 해도 그거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두세 번 듣고 나오면 똑같아. 당신들도 내가 보면 미국 사회에서 뭐가 잘났어? 자기가 하나도 없어. 계약자가 한 게 어딨냐 이거야 도대체. 그래서 보세요. 지금 중국이 뭐냐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 여기 거꾸로 가기라는 거. 압록강 대교라는 게 지금 새로 이번에 준공이 돼요. 신의주 개성 철도와 고속도로 중국이 건설해주기 위해서 이 남쪽의 그 고속도로 기술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그 헬체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다 하고 있어. 무산 철강에서 그냥 노천 철강에서 그냥 러시아가 110억 달러 기술 줬는데 그거 다 탕감해주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자유무역지대를 하고 있으니 남쪽이야말로 지금 무서운 속도가 경제 용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거고 빨리 이 중러 일변도를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알아야 돼요. 미국만 맨날 바라보고 살아서 수출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중국의 수출은 32%인데 남쪽에서 미국 10%, 일본 이거 다 합해도 이거 못해. 그리고
내수는 지금 15%, 수출이 85%가 그거로다가 남쪽이 잘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게 그게 다 뭐 삼성, 뭐 LG 그런 데서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셀폰하고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한계에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데가 이 북의 인적, 자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잡지 못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이 그것을 외국 사람들은 거쳐 봤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투자할 때는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경우 분단 유지 경우를 따지면 위안화당 유형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신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진정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가치로 껴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술 학술 이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때는 50년 만에 첫 번 해가지고 좀 서툴렀어. 이번에 하면 그냥 막 그냥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다시 한번 하면 기가 막히게 없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인데 보기다 되고 감사할 줄 알고 아무리 자존심이 적어도 조금 주면은 정말 고맙다고 나서서 그러고 그럼 남녀 사람들 눈물 펑펑 덮어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지도자가 뚜렷한 통일 미래상을 놓고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가운데 틀어앉은 내가 사는 미국의 군대에서 여러분이 남도 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요. 그 전쟁 60년은 뭡니까? 전쟁 평화협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이 북핵 때문에 평화협정이 안 된대. 그 평화협정이 됐더라면 북핵은 없었습니다.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보자고요. 핵이 없던 40년, 정전에서부터 핵 의혹이 생겼던 93년까지는 왜 평화협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핵 파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진짜 핵시험을 한 2006년 그 11년 동안은 또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평화협정과 핵개발의 그 전후관계. 그래서 그거를 60년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지만 정신 차리고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라고요. 정전은 아까 53년인데 3개월 안에 외국군대 철저하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는데 이걸 위반하면서 협정을 2개월 있다가 한미 상호 강조약을 맺었어. 그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 주둔을 영구화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58년에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은 6만 원 갖다가 자유시키고 원자포, 뭐 마타도 어느 정도를 배치고 위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이 남한테 평화협정하고 외국군 철수하자고 몇 번 얘기하니까 듣지 못하다가 그때 북이 자살했거든. 그러다 결국 74년쯤 되니까 그걸 만회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같이 협정하자고 해서 북에다. 그러니까 북이 뭐라 했냐면 지난 14년 동안에 평화협정하자고 했더니 군사주권이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이제 불같이 협정을 하자니 불같이 협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10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해서 74년 이후에 북미 평화협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참 있다가 그러지 말고 남북의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먼저 해. 그러면 내주에 참여할 테니까 내가. 그러니까 또 북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남이 원하는 대로 북같이 해줄 테니까 북하고는 평화하자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90년에 공산권이 붕괴해서 남북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그 91년 말에 미국이 자기네가 핵무기를 철거했다고 해요. 철거한 건 맞아요. 그때가 1000여 개의 핵무기가 남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철거했는데 지금은 그 지상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잘 알잖아요. 핵잠수함 아무 때나 들어가죠. 핵잠수함이나 이번에 지난해만 해도 스테이지 폭격기 같은 것들이 수시로 한 만에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핵 우산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죽은 해구사를 해준 3만 미군이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북이 이제 교육 상대가 하도 공산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식량난, 외환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때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변 핵발전소 가동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뭐냐면 그 핵무기 만들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뭐라 했냐면 핵 문제가 처음 나오니까 핵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핵 문제 해결에서 자진 참여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이 그 다음 해에 기본 합의되는 걸 해서 너희가 중수로를 종결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0만 킬로와트 발전기를 해주고 관리 정상으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이 붕괴 올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죽으면 저쪽 붕괴 아니더라고요. 계속 나가니까. 왜냐하면 유럽의 공산국 같은 건 다 붕괴됐는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옥스워츠라는 사람이 주한 리 대사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한반도 에너지 개발국의 총장이었는데 기본 합의는 서명한 지 2주도 안 돼서 고화가 되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써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하자면 지워버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4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으니까 그 제발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일본이 엿들어오면서 태평양으로다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인전 좀 있다가 이란 남북지방 공동선리생으로 확 왔다 갔다 하니까 고이즈가 독일 수교를 하기 위해서 평양 선언을 갖다 9월 말쯤에 내놓으니까 10월 초에 미국이 놀라가지고 제임스 캐리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서 가가지고 너 우라늄 농축하고 있지 무기 만들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 열흘 금방도 아니고 한 10일 후에 일반적으로 다 북이 이 고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 합의를 8년 있다가 파기했어. 그러니까 보면 8년 동안 전력 1kW도 있지 못하고 관계정성한 발도 못 가고 나서 빈손이 됐으니 그런 것이 남쪽이 쏘려놓고 했다가 여러분이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역지사지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기본 합의를 협상했던 사람이 조엘 위트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친구인데 뭐라고 했냐면 북미 합의의 기념물은 콘크리트로 내어진 2개 발전소 부대일 뿐이었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003년 3월에 부시가 핵 없는 이라크에 핵을 없앤다고 침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북에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핵무장을 안 해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북이 아니에요. 남북을 합해서 그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건 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없으면 그쪽에다가 북에다가 미국이 때리면 할 수 없이 북은 남의 주한 미국을 때려야 되면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이 희생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야말로 참 아이러니죠. 야국계도 1970년대 중반 세계 초대 강국 미국이 베트남전에 들어가서 10년을 싸우다가 두 손 들고 나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미국 믿었다가 안 되었거든.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 핵무장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5년 전에 했던 것을 그 25년 후에 지금 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맞아. 클린턴이 북미 합의했던 대통령인데 북이 안 지킨 거 없다고 퇴임 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러시아하고 일본까지 끼어가지고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한다고요. 9월 19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다음 달 20일 날 미국이 뭐냐면
그 마카오의 은행에 있는 계좌가 돈 세탁할 의혹이 있다고 해서 동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어서 북이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인데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장관이 이사를 발사합니다.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날 10월달쯤 장영실이 과학적인 걸 얼마나 많이 발명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창조적인 일을 했던 10월 초순에 제1차 핵시험입니다. 여러분, 핵시험과 실험은 달라요. 실험이라는 건 될지 말지를 해보는 거고, 시험이라는 건 이미 자신 있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다시 협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기하고 이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하기 바로 그 전날까지 해서 핵불능화를 합의하니까 그 다음에 북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하는 사진 보셨죠? 세계에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2008년에 747과 비핵개방 선체를 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6.15와 14선을 갖다 무력화하기 시작하고 또 김정일 총비서가 무슨 뇌물주의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당신만 되면은 북과 직접 담대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럴 필요 없다고 조금 기다리면 붕괴할 테니까 참으라고 했어. 그렇게 수원에 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전략적 일내는 걸 택해서 그냥 내버려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2차보다 인공위성을 발전하고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이 제재를 하고 그때 5월달인데 수술을 피하게 돼서 우선 나오니까 국사람들이 그러더니 박사님 조국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김책 공개해서 나 이제 보정을 하는 사람인데 핵실험했다 이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보니까 6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핵으로 위협하면 평화협정하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미사일 쏘고 그러면 중수로 가동하니까 북미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파괴하고 그래서 파괴하니까 또 핵시험하니까 제재한 것이 지난 60년의 역사라고. 그럼 누가 어겼어요? 이거를? 미국은 북이 어겼다고 그러고 북은 미국이 어겼다고 그러고 남녘은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서 약육강식 그런 게 적용이 안 돼. 국제역학에서는 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참 이 부시 정부의 라이스 국무장관 여자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축구 경기 도구 골대로 옮긴다는 얘기를 헤리테이지에 당해서 얘기했어. 무슨 소리냐면 합의한 게 여기보다 골대 여기가 골대로 설정을 하는데 북한이 다 따라와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거기까지 가면은 그게 아니고 골대에 여기라고 이게 바로 골대로 옮기는 소리라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재미나다고 슬픈 거죠. 육자회담 회원국 아닙니까? 여러분의 나라도 이 그 논의 과정, 그다음에 타협하는 과정 이런 걸 다 봤을 텐데 남녀이 뭐 어떻게 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미국 하는 소리 복창하는 이게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호 박사님 어디서 그렇게 엉터리 저기를 다 주워놨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로스가 나오고 한번 좀 대면해서 좀 따져보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말로 일체에 다 있어요. 내가 2010년에 적용했는데 남녀 지도층이 요새 뭐라 합니까? 북에 도발하고 제재하고 또 타협하고 그에 도움 준대. 그래서 이런 나쁜 버릇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대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의 위정가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잘못을 누가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회 리더국장인 오바마랑 중국의 부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이렇게 써 있어.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정권 동맹 남의 흡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 중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 아닌 협상과 대화로 지연시킨다는 전략적 인내, 이게 스트래테직 페이션스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그러니 도대체 아까 얘기한 보수워스나 조엘 위츠나 클린턴이나 라이스나 이게 전부 미국 전부 관료들인데 저희 나라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여기가 좀 벌써 때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금 행동을 보수워스도 뭐 클린턴도 그렇고 야당하잖아. 다른 나라를 탓할 게 없어요. 이게 미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되는 거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미국의 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합의하고 파기하고 협상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가면서 이게 북을 핵을 갖다 개발을 저지시킨다는 미국의 소위 요새 누가 말하는 진정성에 의심이 가더라고. 왜냐? 아니 이거 하는 동안에 북은 미사일하고 핵기술이 그냥 발전돼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즉 미국이 북한테 은근히 핵을 개발하고 강용 전혀 얘기가 거꾸로 따지면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인공위성도 한 번 실패했다가 12월 말에 해서 정말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도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13년 지난 봄에는 여기 미얀 합동 전쟁 연습을 시작하니까 3차 핵시험을 하고 핵대 핵설 대결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국 국익을 주도로 해서 세계를 갖다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화협정을 전혀 무시하고 그다음에 기피하고 그거 보면서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 위대한 미국이 우리 결의 한쪽에 핵을 선물해 주신 거 아니야? 응? 그 여러분이 그렇게 숭상하는 미국의 핵은 할 수 없이 북이 강요된 선택에다가 핵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 평화를 위해서 이게 또다시 폐기가 돼야 돼. 응? 그러니 평화정은 안 되고 핵이 개발된 이 현주소를 여러분이 똑바로 지금 60년을 갖다 한 5분도 안 돼서 정리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핵의 당사자는 남인데 남은 아무 얘기도 아니고 이건 북과 미국의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 해결해야 된다고. 북은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하려고 도대체 군사주권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해서 북미 평화협정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반복의 역사를 제발 알고 자 우리 조국의 한쪽에 나는 조국이 북이나 남해나 다 조국입니다. 어? 그래서 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우리 교회의 앞날을 전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중국이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이 결정해야 됩니까? 이거 직시하고 정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보시오. 남북 평화가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북은 평화협정 하자고 그러죠. 미국은 핵 폐기하자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죠. 핵이 없던 40년에도 의욕만 했던 11년에도 안 되는데 그런 평화협정은 이번에 북이 핵을 폐기하면은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하면은 모르죠. 올 수도 있겠죠. 안 오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1960년 북이 남한테 민족 자결주의 원칙으로다가 평화하자고 했던 것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요새 말로 보면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미국이 평화협정은 아닌지를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도 손해가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미군들은 적극 지원해서 혹시라도 철수하실까봐 매달린 그 남쪽의 애원. 이 애원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남한을 보면 나는 군사주권도 미국에 맡긴 세상에 없는 유일한 나라. 그렇지만 말 잘 듣고 귀엽고
부자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북극에 안겨주는 충직한 동맹, 봉 아니요, 봉. 뭐 아니요, 내가 무슨 큰 잘못 지른 거요? 이게 종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종북이 되면은 아까 보스워스니, 조엘 위트니, 라이스니, 클린턴 이것도 다 종북 아니요? 위대한 북을 따르는 이런.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북을 어떻게든지 고개 보려고 하고 작전상 경제도 봉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알아차려야 되고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미국 하원위원회, 외교위원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상원위원회 찾아가서 전문가들 보고 한반도 평화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무부에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성김, 주한 이 대사 그 당시에는 육자회담 대사에서 대표도 자리에 있을 건데 자기 먼저 약속이 가서 나갔는데 지금 이 사람이 로버트 킹이 지금도 북한 본대사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는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반도 평화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 건의서를 갖다가 보냈어. 답장도 다 받아봤어. 답장이 참 이례적이에요. 우리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국무장관 지난번에 와서 너 중국 편 들으래 미국 편 들으라고 위협한 사람 있죠? 당신들이 얼마나 쪼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 그 사람이 상원 외교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주선하다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이 공화당 할핀전사하고 민주당 자유주는 한반도 전문가를 놓고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사회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군다나 미국 국익 앞에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없어.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 다 든든하고 또 한편 남녀기 이런 거 좀 따라야 될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미국이 분단된 남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북은 만들어졌고 남은 만들어졌고 미국이 위협하면 북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미국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북핵이 있어야지 미국은 필요하라고 그리고 비핵화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라도 그렇게 안 하면 당신들 바보요.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기지도 실전 연습장도 그냥 무차원다 제공받으면서 최신 무기도 팔고 주둔기까지 그냥 분담해주는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세상 어디 가서 봤습니까? 어떻게 그걸 마다하겠어요? 마다하지 못하죠. 그래서 평화선 그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고 전쟁 연습은 위기조성하고 이런 것이 미국의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북핵을 해결한다는 거는 어느 기한이 없어. 어느 때 끝내려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유지하면 되지 끝내고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북은 항상 불량 부분 남아있으면 좋고 정전 상태에서 미국에 나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장하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제 우리가 무릎 풀어야 된다는 만고의 지리에 도달했습니다. 6.15 선언 어떻게 했냐 이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빌어서 허락받아서 했냐 아니면 김정일이가 중국에 와서 허락받고 했느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기 투합해서 한 거고 혹은 아니까 14선언까지 이어진 거고. 그러면 이런 일이 되면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일 아니요.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미국이. 이게 미국이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세상에 남북이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대놓고선 반대하면 국제적으로 지탄사님들은 또 아는 것도 미국이고. 그럼 미국은 그거 말고도 이 꼴에 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북이 해야 된다는 지리고 하면 된다는 증거고 남북 평화체제, 평화협정도 무슨 북민이야 이거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뭐냐면 보세요. 이게 정전협정은 이게 미국, 조선, 중국이 했는데 서명국끼리 평화협정을 하면 남쪽은 나라가 없어. 이제
지키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뭐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평화는 남북이 지켜야 될 건데 그래서 14선언에 다행히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빨리 선언하고 무슨 미국한테 동맹이 될 것도 없고 중국한테 보장해달라고 전혀 없어. 왜냐? 여러분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좀 해주세요. 남북은 한마디로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얘기했죠? 지금 경제적, 과학적, 군사적 모든 걸로 봐서 최고의 일이었다. 그리고 남북의 의지가 강하고 중국이 지금 G2가 올라왔는데 이쯤 돼서 미국이 만약에 북미 평화협정을 갖다가 안 해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떨지 알아요? 남한테다 우리끼리 해 그런다고요. 절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 홍선을 평화협정에 승리가 아닌 협정에 사인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 패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수모를 겪으면서 북하고 할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남쪽이 이거 빨리 먼저 하자고 그러는데 더 낫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13년 핵시험을 하고 나니까 남에서 드디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박정희 정신있을 사람인데 아주 그냥 자주적이고 갸륵하더라고요. 이런 보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대통령이 북핵을 머리에 이루는 살 수 없대. 와, 이렇게 정말 좋은 말이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북은 미국 핵을 파받아 딛고 살아왔거든. 그 입장을 얼마나 잘 대변해 주는 겁니까? 이제 정말 뭐 좀 해보겠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대방 얘기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 거를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도대체 미국의 순종 사대하는 남이 도대체 미국에 반대해가지고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남한은 핵발전소 과학을 세계적입니다. 경제 강국에다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의 국제적인 신용과 존경을 받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북은 하도 악마가 돼서 완전히 깡패 불량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발상에 전환을 해가지고 핵을 머리에 살 게 아니고 남북이 합해서 북핵을 꼭 껴안고 안전하게 공동 관리하면 어떠냐. 이거를 생각해봐야 특히 북은 세상의 초대 강국 미국한테도 맞짱 뜨는 나라는 세계에 북밖에 없어. 근데 그게 당신은 바로 동포인 이북이라고 딴 게 아니고 남북이 힘합해서 허기로 하면은 세상에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 박사는 우리 보고 핵국가가 되는 소리요? 그래서 핵국가가 되는 소리 아니야. 미국은 지금 북을 핵국가를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요새 걱정하는 게 비확산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확산 보장해주라 이렇게 존중받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 남한이 이런 걸 갖다 미국에다 우리가 이제 같이 껴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맹이 얼마나 잘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지. 그거 보면 남미 동맹의 실상이 뭔지를 말이요. 정신 차리고 60년이 좀 늦었지만 그러니까 나보고 또 저놈은 반미주의자 할 텐데 미국은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체면 유지하면서 애국적인 미국 시민 때문에 아까 보죠. 클린턴처럼. 그래서 그나마 잘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가다가 폐기하는 것이 오르면 폐기하면 되고 공유하려면 공유해도 누가 뭐래요. 우리는 지금 세계 5대국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연합방송하면 그러니까 소국 의식을 버려요. 근데 요새 북에서 영토와 영해에서 비사를 발사하면 북이 도발했다고 그냥 신문과 방송에 도배질을 해요. 그럼 어느 나라가 자기네 그 무기 실험을 하는데 영토 영해에서 무슨 도발입니까? 난 이걸 참 이해할 수 없는다. 그리고 그 여러분 그걸 그렇게 도발이구나 그런다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남이 미국과 대북 전쟁에서 코앞에서 하는 걸 그건 도발이 아니야? 아니면
북이 중국군과 대남 전쟁 연습하는 거 기가 막혀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도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이 주민들의 사고, 위정자의 철학과 신념이 청천벽력적으로 비어나는 게 아니라 재발로 돼야 된다고. 재발로. 무슨 청천벽력까지 할 거 없어. 30조금만 돼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남과 먼저, 내일도 북과 먼저, 모레도 또 언제나 남북이 지피지기 역지사지하면서 하나가 돼야지 그때 우리가 이 주변 국가를 다룰 수 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북미가 아니고 남북 평화체제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 이름은 코리아 연합방이라고 하려고 해. 이건 딴 얘기니까 얘기 또 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또 고려가 또 고리가 되었냐고 했지만 그것도 고려는 원래 고려가 아니다. 고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해 이 책을 갖다가 참 그거에 우선 그 나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출판사에서 책 받아가지고 우선 북에 올라가서 줬어요. 그리고 관료들한테 주고 전 늘 그랬듯이 김정은 제1비서한테도 하나 갖다 주라고 전했고 김정일 총비서일 때는 이 세 책을 갖다 주고 있고 보고 저기하라고 했고 98년에도 우리는 코리아 2,000명도 두 지도자께 드리는 김대중하고 김정일한테 지금 통일정책관에서는 98년 1월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6.15가 생겼는데 뭐 6.15 우리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다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대로 했더라면 통일이 됐죠. 솔직히 말해서. 임동원 총장분들 요새 참 많이 성과가 돼서 좋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공치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는 거 아시고 북도 그렇고 이거야말로 남북 해동포가 축복하고 자랑해야 될 결의의 자산이라고요. 근데 어떤 대학들은 요거는 빼고 오 박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종북이라고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각하고 그러면서도 군사비를 수십 배 수십 년 써왔는데 토닥하면 쓰면 왜 그렇게 작아지고 미국 뒤에 쓰면 가슴이 젖어오는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도와서 빨리 남의 군사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북도 도와주셔서 서로 공격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상호 억제라는 게 미국에 5,000개가 있고 거기 10개 미국 말들이 있다고 해도 500개이라도 그게 사용할 수가 왜 사용할 수가 없냐면요. 미국의 선제 공격 없는 한 북이 어떻게 도발하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성공을 하려면은 뭘 쓰든지 그러면은 북에도 할 수 없이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북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3만, 오키나와, 일본, 포함에 있는 4, 5만 명을 한 번에 희생을 각오가 되면 미국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근데 이라크 전쟁 10년에 몇 명이 죽은지 알아요? 우리 젊은 애들이 4,500명이 죽었어. 근데 아랍 사람은 수십만이 살상이 됐어. 이게 미국식 인권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한 미군을 갖다가 쳐주는 남쪽에 절대 미국이 거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심리적 빚에 시달리고 있어서 주둔이 증가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당신들이 좀 제발 그 요구 더 크게 받아들여서 그동안 그렇게 신체를 맡기고 은혜를 베푸신 미국의 긴축 정책을 도와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죠. 그래야겠지 동양의 예의고 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역사적으로부터 중국, 일본, 미국군이 주둔해서 당해온 그 피해와 수모, 우리 민족사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씻어야 됩니다. 아직 그걸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평화 먼저 되면 북미 북일이 거절돼. 그리고 남쪽도 종속관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국하고 지불란서듯이 이태리하듯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잘못된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곳으로 왔기 때문에 소국 의식 버리고 자주 얘기하고 중국, 미국, 남아랄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국익 위해서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의를 국익 위해서 하면 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이제는 우리 그 남북은요, 앞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이래 서구 문명에 쭈들려가지고 태운 것이 지난 20세기 역사 아닙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동아시아 시대가 옵니다. 중국이 제2죠, 일본은 제3이죠, 한국이 만약에 통일조국이 제4대, 5대국이 된다면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걸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침범해 본 적이 없어. 도덕성이 있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 우리만의 이런 지정학적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정신 차리면은 우리가 맨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도 안보 체제 늘 말하는 거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 듣고 났는데 참 현실성도 없고 순전한 이상해라 환상적인 말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다시 물어요. 그래, 지난 60년 동안 한쪽에서는 반공, 멸공, 흡수합니다. 한쪽에서는 적화, 자주, 주체 그런다고 하면서 독재하고 부정하고 사대하고 게다가 국제관계가 어때서 못하고 현실이 저째서 못하고 그러면서도 북을 붕괴시키도 못하고 남을 해방도 못해 너희놈들이 지금 오늘 현 대안은 뭐냐 이거 물어보니까 한 놈도 대답하는 게 없어 아직은. 그러다 내일쯤 대답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원대한 꿈을 꾸고 이상한 바람이 계획 꿈과 이상은 이루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코리아, 오피스 코리아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죠? 꿈꾸야죠. 그 꿈이 바로 코리아 연합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못한다면 이거 참 이 반쪽짜리 두 나라 이거 정말 뭐 할 겁니까 당신들? 연합방 체제로 갈 거예요. 분단지 계속할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누구도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빠떡하면 앞으로 하면 20년, 25년 걸리면 될 거라고 그래.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30년이 또 지나가요. 내년이 70년인데 분단. 그러면 두 남북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돼. 아이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기본 틀은 다 갖췄어요. 14공동교회 남북 기반한 6.15 14선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부터 그런 거 옹졸한 기싸움 자존심 다 퍼져. 남도 그렇고. 그리고 북은 남이 원하는 협력, 인적 교류, 왕래 이런 거 다 들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남은 북이 필요하는 인적, 물적 지원, 경제교육 다 들어주고 돈만 더 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빨리 고려하면서 경제와 평화체제를 하면은 호대 결국은 뭐 우리 체제를 다 무슨 통일한다 이따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결의 민족의 이념이고 어린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이 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쪽에 주도해야 되고 그런 측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지만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늘 남인공위성 북은하로 올리는 꿈을 나뿐이 아니고 많은 남북의 동포들이 꾸고 있어요. 나도 사실 평양에 두고 온 수출 가방을 이제 이런 날이 오면 찾아오는 그런 소박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해외 8천만 결례가 원하는 우리 조국 통일을 한번 이뤄내보자. 고맙습니다.